안녕하세요. 2017년 HLB 기사입니다. 항서제약에서 아파티닙을 2014년에 시판을 하고 2015년에 매출이 500억 원, 2016년에는 1,400억 원 매출을 달성했다라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 당시에는 아파티닙이 중국을 제외한 다른 국가에서 글로벌 임상 3상이 진행되고 있었죠. 우리가 알고 있는 그 게스트릭 임상입니다. 요게 이제 잘 성공하면은 이 사례 보셨죠? 우리도 이렇게 될 수 있습니다 라고 설명을 하는 거고, 이때 보면은 LSKB죠, 이름이. 지금 엘리버로 바뀌었지만은 아파티닙 기술 수출을 위해 유수 다국적 제약사들과 협의를 이어가고 있다라는 이야기도 나왔었습니다. 포괄손익 계산서를 보면은 이거는 다른 예시입니다. 매출이 있고요, 거기에 매출 총이익, 영업이익, 단기순이익 이렇게 있습니다. 매출 총이익은 매출액에서 매출 원가를 차감한 금액을 말하게 됩니다. 매출액은 이제 동종업계에 속한 회사들이랑 비교를 해서 시장 점유율이 어느 정도인지를 판단할 수 있는데 도움을 주고요. 매출 총이익에서 판매 관리비를 빼면은 영업이익이 나오게 됩니다. 매출 총이익과 영업이익도 비교를 같이 해볼 수 있는데, 매출 총이익은 많은데 영업이익이 많이 줄었다면은 관리가 부실하다 평가할 수 있고, 매출 총이익 비해 영업이익이 많이 줄지 않았다면은 관리를 잘하는 회사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영업이익에서 뭐 이것저것 빼면은 이제 법인세 비용 차감 전 순이익이 나오는데요. 여기서 이제 영업의 수익은 더하고 영업의 비용은 빼고, 그러면 나올 수 있습니다. 영업은 뭐냐면 회사가 자기 본업이 뭐냐라는 거죠. 그래서 영업의 수익에 포함되는 것은 본업이 아닌 것들, 뭐 이자 수익, 배당금, 유형자산 처분이익, 환율 변동에 따른 외환 차익, 이런 것들은 회사 본업이랑 관계가 없는 다른 부가적인 수익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일단 더해줘야 되죠. 회사 순이익을, 단기 순이익 계산해야 되니까. 그 다음에 손실이 난 게 있다면은 그건 빼주고, 영업의 비용에는 뭐가 있을까? 뭐 금융부채, 이자 비용, 외환차손, 유형자산 처분 손실, 이런 것도 있어요. 이거 대응이 되죠. 영업의 수익이 크다는 것은 이제 회사 본업이랑 다른, 예를 들면은 이제 회사 금융자산이나 유가증권, 부동산 등이 잘 운영이 되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유형자산 처분 같은 경우에는 이제 단기순이익에 영향을 이제 주겠지만은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게 아니죠. 그래서 일시적인 현상이기 때문에 이거는 고려해서 판단을 해야 됩니다. 예를 들면 이제 회사가 이렇게 잘 나가다가 유형자산 처분 손실이 갑자기 생겨서 훅 떨어질 때가 있죠. 그러면은 이게 앞으로 이거 하향세인가 단기적인가 라는 것을 판단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손익계산서를 보면은 매출 총이익, 영업이익, 법인세 차감 전 순이익, 그리고 이제 법인소득세 빼면은 단기순이익이 도출이 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되고, 매출액은 요거죠. 항서제약 2015년 500억 매출, 1,400억 매출, 그것은 여기에 해당하는 거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매출 원가를 빼주면 매출 총이익이 나오는데, 매출 원가에는 무엇이 들어가느냐? 원자재 비용, 노동 비용, 이런 것들이 들어가게 되는데요. 일반적으로 제조업체 손익계산서에 주로 들어가는 개념으로 원재료에 소요되는 뭐 재료비, 인건비인 노무비, 강강상각비 등 각종 제조 부대 비용, 이런 것도 경비, 이런 것들을 이제 매출 원가라고 하고, 그 다음에 이제 판매와 관련해서 또 비용이 들어갈 수가 있죠. 그런 것들은 이제 판촉비, 뭐 급여, 복리후생비, 지급 임차료, 이런 것들을 이제 매출 총이익에서 빼면은 영업이익이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영업이익은 재무조달 관련해서 이자 비용이랑 세금, 전액 이익이라고 해서 EBIT, Earning Before Interest, Tax 이렇게 되어 있고요. 요 영업이익이 나온 다음에 이자 비용 빼주고 법인 소득세 빼주죠. 그래서 이거가 아직 되어 있지 않은 거죠. 그래서 before interest rate이랑 그 다음에 tax. 그래서 EBIT의 I랑 T가 뭐냐? I는 요거 이자 비용 interest rate이고요. 그 다음에 이 T는 여기 tax 법인 소득세를 말하게 됩니다. 그래서 B는 before죠. 이거 전이라는 거예요. 이거 전의 earning이니까 요 영업이익이 해당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영업이익을 계산했다면은 여기서 이자 비용 빼주고 법인소득세 빼주고 그런 게 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영업이랑 관계 없었던 것들도 이제 계산을 해주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우리가 여러 가지 계산해 볼 수 있는 게 매출액이랑 매출 총이익, 매출 총이익률이라고 하는데요. 어떻게 계산하냐? 여기 뒤에 숫자를 보면 1600을 2000으로 이렇게 나눠주면은 나옵니다. 이거 계산하면은 80%가 나오는데 우수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높다라는 것은 그만큼 매출 원가가 덜 까였다라는 거죠. 그래서 매출액을 거의 온전히 지킬 수 있다. 원가가 많이 안 들어가니까 온전히 이익을 지켜내는 거죠. 비용을 별로 안 쓰고. 그래서 워런 버핏이 투자했던 코카콜라는 매출 총이익률이 60% 이상이었다고 하고, 40% 이상인 기업들은 이제 뭐 장기적으로 우위를 가지고 있다라고 정의한다고 합니다. 이게 뭐 40% 이상이면 우수하다라고 하면은 뭐 대부분 기업들은 50% 이상 매출 원가에서 까인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손익계산서를 보면서 현금 흐름표도 같이 봐야 되는 이유가 있는데요. 그 이유는 기업이 이제 물건을 외상으로 팔 경우에는 매출이 증가하니까 영업이익이랑 순이익이 증가하겠죠. 하지만 회사로 유입되는 현금은 전혀 없습니다. 이거를
캐치할 수가 없죠. 그래서 이익의 질이라는 것도 또 단계가 있을 텐데요. 레벨이 있을 텐데 현금 캐시로 바로 받아들이는 거는 아주 최고죠. 그런데 그런 게 아니라 예를 들면은 뭐 외상 판매 그리고 뭐 재고 부풀리기 이런 식으로도 이익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만들어낸 것은 단기 순이익 같은 거는 늘어날지 모르겠지만은 현금 회수가 안 되는 것들도 있겠죠. 그래서 영업의 현금 흐름은 상당히 축소될 수 있다라는 점입니다. 그래서 이 단기 순이익 그리고 영업 현금 흐름이 좀 차이가 난다면은 이익의 질이 좀 낮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캐시로 바로 들어오는 게 최고라는 거죠. 그래서 정리를 하면 이렇게 됩니다. 매출액이 있고요. 매출 총액이 구해지고 영업이 구해지고 단기순이익 구해지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매출 원가 같은 경우에는 변동비에 속하기 때문에 매출액이 늘어나는 시기에 함께 같이 증가를 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이제 똑같은 비율로 증가를 한다면은 매출 총이익률은 비슷하게 유지가 되겠죠. 아까 봤던 뭐 80% 이렇게. 그 다음에 여기 영업이익 있고 영업의 손익에는 영업 이외의 활동으로 발생한 손익입니다. 그리고 이제 매출액 같은 경우에 상품 또는 제품의 판매 및 노역 제공에 의한 수입이잖아요. 신약 개발 회사는 이제 약을 판매했을 때 잡히는 게 매출액이죠, 당연히. 그 다음에 이제 이거는 지금 1세대, 2세대, 3세대, 그리고 이제 4세대로 넘어가는 그런 시기에 있는데요. 1세대 부분에 대해서 4종류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있는데요. 이 중에서 이 첫 번째 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알킬레이팅 에이전트는 DNA 염기, 여기 구안인에 결합을 해서 DNA 사슬을 절단하거나 합성을 막아서 이거의 분열을 방지합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요거 내에 유전자, DNA 합성에 관여하는 효소가 작용하지 못하게 하거나 DNA랑 좀 비슷한 거, 유사체를 집어넣어서 DNA 합성을 막는 게 기본 원리입니다. 이 합성을 막으면 당연히 세포 분열을 하지 못하죠. 그러면은 제거가 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 화학요법에는 알키라제, 알칼로이드, 대사기량제, 항산화제, 항생제 등의 종류가 있는데 우리는 지금 이거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거를 살펴보고 있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거 치료받다가 사람도 죽는다. 1세대가 그랬잖아요. 그 이유는 자, 요거죠. 이게 기본 원리입니다. 이게 정상보다 더 빨리 자라니까 더 많이 죽을 것이라는 게 기본 원리. 그래서 기본적으로 체력이 튼튼해서 얘가 다 죽을 때까지 얘가 잘 버텨줘야 되겠죠. 그 내용을 이제 조금 자세히 이제 들여다보면은 이제 알킬 화제는 DNA 구안인 교차 결합을 손상시킵니다. 이렇게 되면은 DNA 이중 나서는 분리될 수도 풀릴 수도 없게 돼서 세포 분열이 불가능하게 됩니다. 그래서 세포 독성을 나타나게 되는데요. 그림으로 보면 조금 더 이해가 쉽습니다. 여기 보면은 알킬레이팅 에이전트라고 적혀 있죠. 이게 가리키고 있는 게 여기죠. 여기 보면은 4개가 있죠. 이거 파란색이 구안인입니다. 구안인. 그래서 얘가 이렇게 구안인 쪽에 표시가 되어 있는 걸 알 수가 있겠죠. 이렇게 이걸로 이렇게 쭉쭉쭉 나누고 쭉쭉 하고, 그러니까 이 단계에서 방해를 받으니까 이게 세포 분열을 못 하게 되는 거죠. 구안인이라는 것은 이제 옆에 이렇게 생겼고요. 화학식이 C 이렇게 생겼습니다. 요렇게 생겼고요. 이게 5죠. 5. H가 이게 5. 그래서 약 중에서 이 알키라라는 특성을 사용하는 게 알킬화제죠. 우리가 지금 살펴보고 있는 요거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구안인과 결합을 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알키라가 뭐냐? 구안인 염기에 알킬기가 달라붙는 것입니다. 구안인 염기에 이게 달라붙으니까 이제 뭔가 조금 문제가 생기겠죠. 달라졌겠죠. DNA가 복제될 때 그 자리에 티민이 끼어들 가능성이 높아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뭔가 지금 잘못 끼어드는 거예요, 얘가. 그래서 이 티민이 끼어든 채로 DNA가 복제되면은 돌연변이가 발생을 하게 된 거거든요. 유전 정보가 변질이 되고 이거는 아포토시스, 뭐 세포 사멸이나 이런 것을 일으킬 수 있다라는 것이고요. 이제 다시 돌아와서 우리가 영업이익을 많이 하잖아요. 영업이익을 매출액으로 나눠준 겁니다. 당연히 매출액 대비 영업이익이 클수록 좋죠. 그러니까 매출액에서 뭐 매출원가랑 판관비를 뺀 게 영업이익이잖아요. 이 비용이 덜 까일수록 영업이익은 더 높게 나오겠죠. 매출액 대비 영업이익이 높게 나왔다는 것은 영업이익률이 높게 나왔다는 것이고, 매출원가랑 판관비에서 비용이 적게 까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매출액에서 그 비용을 적게 까여가지고 많은 돈이 살아남았다. 그리고 이제 저번 시간에 탈리도마이드라는 전임상에서 부작용이 없었는데 실제로 사람한테 쓰니까 부작용이 생겼던 사례를 얘기해줬습니다. 그래서 요 CEO의 경험에 의하면은 동물 실험에서 성공한다고 해도 사람 대상으로 임상시험 거치면은 안정성과 유효성이 증명되는 경우가 10분의 1도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성공적인 동물 실험은 임상시험을 위한 근거로 제공되는 거지 이게 곧 의약품으로서 안정성과 유효성을 증명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니까 동물 실험은 이제 최소한의 근거가 마련이 된 거고 이거를 해서 1상, 2상, 3상을 할 수 있다라는 의미지 이게 증명이 됐다고 뭐 안전하다, 유효하다라고 말을 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임상 1상, 2상, 3상 꼭 해야지 되는 거고, 임상기간 중에서도 안정성은 이제 면밀하게 관찰이 되고요. 승인 후에도 지속적으로 안정성 자료를 수집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승인 후에도 만약에 안정성에 문제가 있다고 싶다면은 의약품은 퇴출될 수가 있고요. 실제로도 많은 의약품이 퇴출이 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신경을 써야 되는 부분이 안정성입니다. 미국에서 상당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다라고 하고요. 여기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